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보면 질문에 간여지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간여지동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잠시 거기는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댓글이 안 달려서 제가 답을 쓰려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히 끝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수업 시간에 좀 다루어서 그 부분만 정리해서 좀 올려주도록 하세요.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청간하고 지지가 같다는 이야기죠. 네. 청간하고 지지가 우리가 씀에서 같은 거는 요 글자가 전부 답니다. 그죠? 네. 목에서 2개, 화에서 2개, 금에서 2개, 수에서 2개, 토에서 4개 이렇게 해서 간여지동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총 요만큼의 개수가 나오는데 세운에서 오는 거는 이거보다 많겠죠. 네. 갑이 묘를 볼 수도 있고 그죠. 을이 인을 볼 때도 간여지동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간여지동이라는 건 청간과 지지가 동일한 기운을 갖는다는 건데 동일한 기운도 종류가 다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여지동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문제를 푸는 키가 있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될 경우에 갖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간여지동도 어떻게 종류가 다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간여지동이라 하죠, 같이? 네. 근데 같아요? 아니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오늘 폼 잡고 나가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갑이나고 을면 어떻게 달라요? 그럼 간여지동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청간과 지지가 같다는 것은 뿌리에 땅에 뿌리를 받고 청간으로 드러나 있던 모습이죠. 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 자, 이러면 이것 자체로 간여지동을 어떤 책에서는 일부해로 어렵다, 일체해로 어렵다고 표현해 놨어요. 틀린 말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면 특히 여명에서는 부부운에서 부부운의 애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으로 전체를 파악해서 부부의 운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낭패를 봅니다. 이유가 어른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말로 다 설명을 하지 못하니 간단히 줄여서 표현하거나 또는 일정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는 전제 아래서 그런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사주 구성에서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인이 있다. 이러면 사주 내기등 중에 일주가 갑인이나 또는 을묘로 간여지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요 자리가 자리로 보면 서로 부부의 자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부궁이죠. 네. 부부궁인데 그 자리에 나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요. 뭐 같아요? 똑같은 사람하고 살아요? 아니요. 혹시 그분이 그게 없어요? 뭐가 어때 부부지간이 같아요? 부부지간이 달라. 다른? 성격이든 뭐든 달라야 되는데 같다는 거는 특징이 그 사람의 삶에서 부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와 같은 동격으로 인정해야 되니 부부공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단 말이야, 간여지동이. 직업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부부지간에 한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남편이 해외로 나가는데 부인도 뭐 같은 해외든 남의 해외든 해외로 나가다든지 이렇게 돼서 거의 동격의 수준으로 존재하라는 부부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특징에서 보면 땅에 나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힘이 세 안 세? 세요. 그래서 이제 일간이 간여지동이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싸울라 하지 마라. 득될 바가 없다. 자기 힘이 뿌리에 두고 있으니 자기 내면 세계에 자기를 부정하거나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한테 안다리를 걸려서 수그린다든지 하진 않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수긍하는 거지 내면적으로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를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간지동은. 그러니 고집이 세 안 세? 세요. 자, 유추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부부들이 같은 동격으로 안 살죠. 네. 그러니까 부부애가 많겠어 안 많겠어? 많아요. 부부 애로가 있단 말이야. 애로가. 어? 부부간에 애로가 생긴다. 네. 내 주장하고 외 주장하고 같단 말이야. 남자의 주장과 여자의 주장이 같다. 여자의 주장과 남자의 주장이 같다. 여러분 입장에서 간여지동이면 여자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슴이 태평양만한데 남편도 태평양만하다. 여러분이 어느 날 소갈머리가 요만해질 때 남편도 같이 소갈머리가 요만해진다. 그러니 늘 티격태격 세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친구 같은 부부니까 싸우겠나 안 싸우겠나? 싸우지. 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하는 친구로 부부를 만들어 놓으면 끝판이 늘 좋아? 아니면 울면서 싸워? 싸우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단편적으로 어떻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고문헌에는 부부애가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나 현대 해석에서는 그걸 부부지간에 애로 있다는 것만 그쳐서는 안 되고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다. 고집이 세겠다. 자기 주장이 강하겠다. 단 부부의 문제에서만큼은 이런 애로사항을 긍정으로 바꾸는 방법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같은 직업을 갖거나 부인도 남편도 같은 직업을 갖거나 또는 부부지간에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거를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직업을 각자 갖는다는 거지 한 구디 안에 있으면 어려워 이거. 예를 들어서 밀면집을 하는데 부부지간에 같이 한다. 무동집을 하는데 같이 한다. 있을 수 있죠. 간여지동은 어려워. 각자 직업에서 따로 가는 걸 말하는 거지. 한 구디에서 같이 하려면 다른 어떤 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여지동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 합이 좋은데 오히려 기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내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고 하나는 모양만 보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간여지동이라고 다 갖느냐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인의 간여지동은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공부할 때 목 이러면 이거 같죠? 네.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같으면 갑 다르고 을 다르게 왜 썼을까? 인 다르고 묘 다르게 왜 썼을까? 같은 놈 섞어가 하는 걸 쓰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삼합 또는 육합 또는 간지 글자끼리의 변화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여기에 간여지동은 간목을 선행으로 이끌어내는 식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이는 활활한 에너지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가지요. 근데 이놈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 그죠? 그래서 이 갑인의 간여지동과 을묘의 간여지동이 같을 수 없다. 또 양간의 간여지동과 음간의 간여지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양간의 간여지동은 간여지동이면서 굳건하게 나오는 내 주장이라든지 자기 주장을 겉으로도 표현해지만 음간의 간여지동은 내적 부분에서 강화된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양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다르지만 나타나는 표현도 다르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가는데 아시겠죠? 여기 사가 변하죠 이거는. 그죠? 이게 금으로 변한단 말이야. 재로 변하죠 결국은 간여지동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정사일주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간여지동에서의 내용과 달라져요. 정사일주가 남자면 이런 경우에도 간여지동으로 적용해가지고 부부애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같이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되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여자인 경우에 정사일주면 또 달라지겠죠. 무만 밝힌다고 이 만자만 붙이면 안 됩니다. 만 이렇게 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 그런 의미로만 보시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죠? 사신 합수도 되고 신자진 합수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 봐. 그러니까 왕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좌우묘유는 스스로의 모양을 잘 바꾸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는 보니까 지금 인신사이가 걸려있죠. 네. 인신사이가 걸려있으니까 그 자리가 불안전하다. 이해됩니까? 역말을 간여지동으로 쓰면 불안전, 불안정.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정된 깃털보다는 좀 변화가 많고 움직임이 많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특성,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변해주고 그 부인이나 남편이 또 이해 속도도 빠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안정되어 있지 못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좌우묘유를 깔고 있는 경우에는 불안정적이긴 하지만 변함이 없죠. 특성에서. 그래서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삶이 다각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삶이 부인의 모양도 다각적으로 변해주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인이 한 번 화가 났는데 그게 뭐 한 달씩 간다든지 세 달씩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번에 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간여지동이라 해서 이 부분까지도 간여지동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 사주에서도 예문에서도 이게 있었죠. 이 부분이 나타나. 무진이나 무술의 간여지동은 이것도 뭐 배운 말 뜻대로만 하면 간여지동 맞아요, 안 맞아요? 토토로. 근데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연월 일시에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진술충미는 연이나 일에 쓰였을 때와 월이나 시에 쓰였을 때가 달라요. 이 진술충미라는 충미 이 네 글자는 일하고 월하고 시에 쓰였을 때는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시간의 개념이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강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술월이다, 무진월이다 한다면 이게 월로 쓰였을 때는 이거를 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느 기운이 더 강하다? 가을에 숙살지가 강하다. 봄의 곡직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리고 그거를 토라 표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지. 간여지동의 특성을 보는 데에서도 월일이 있다면 이 지금 기토와 무토에서는 다르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 토론방에 올라온 작품의 내용으로 보면 연, 제가 샘플 안 적었는데 월, 일, 시가 있으면 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간여지동이다. 한데 월에서 무토로 끼어 있는 게 있어. 그죠? 그럼 이거는 월에서 끼인 건 간여지동을 못 봅니다. 특색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물어봤어. 그 간여지동인데 어째란 말이고? 어째란 말은 없죠. 뭐 어차피 어디서 사람이 살면 되지. 제 사주에 이렇게 간여지동이 끼어 있는데, 그러니까 간여지동만 봐서 그분이 혹 염려되었던 거는 고서에 나와 있거나 우리가 간편하게 표현하는 간여지동의 특성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혹시 보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간여지동은 그 사주의 샘플로 지금 볼 수 있으면은 뭐 다음 시간이라도 제가 노는 시간에 체크해 보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겨울이라 칩시다. 자축월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여기에 병호가 있다. 연애. 자축월에는 병화가 힘을 잃기 좋은 시기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천간에 떠 있는 병화가 병인이나 오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다른 어떤 병화보다 안정된 병화겠죠. 네. 남들은 겨울에 손난로, 발음이 맞나? 네. 손난로. 손난로를 갖고 있다 하면 시간 지나면 다시 그건 뭐 충전을 해야 되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손난로는 맞는데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 시집을 가는데 우리 시집은 강원도로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집 가보이. 와, 이거 한 100년 앞으로 냈어도 뗄감 걱정을 안 해놓고 시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 왔어. 딱 얘가 막 언제든지 막, 그것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막, 부뚜막으로 막 꺼져가려면 막 나무가 이래 날아가. 그럼 큰 근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 뜻이라. 그런데 이게 만약 또 한여름인데 이렇게 강력하다면 좀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간여지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간여지동이라는 사주에 나오는 명리에 나오는 어떤 단어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면 안 보면 된다 이거야. 그것이 특별하게 좋다면 특별히 해로운 일이 무조건 있어. 그것이 특별하게 나쁘다면 어딘가는 쓸 데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의 영조, 정조 시대가 우리는 문화를 배우면 굉장히 이때가 그 문화가 활발하게 융성했던 시기로 알고 계시죠? 근데 영조와 정조 사이에 우리는 역사적인 큰 일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세자가 있대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도세자는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영조에 의해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뒤주에 갇혀가 그거를 못을 다 받고 끈을 꽁꽁 둘려 매가 8일 만에 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보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그냥 세자에서 여기다가 패자 하나 붙여가 폐사자 시켜버리는데 그러거나 내쫓으는데 이렇게 죽이는 경우는 잘 없단 말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직접 이렇게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뭘까요? 음모론이 있겠죠. 그 음모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겠나 사도세자가. 그 사도세 아무래도 정치에 그때 보면 그 정치 공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제 음양으로 역사를 몰라도 뭐만 알면 되냐? 아버지를 능가할 만큼 똑똑했다고 알면 돼. 울방한 자식은 몰라주겠노?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런데 2세, 3세부터 우리나라의 왕조에선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영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2살 때 임금왕자를 보고 아버지를 손짓했고, 세자라는 글자를 보고 자기라 이야기했고, 그 신이라는 글자를 보고 옆에 있는 쫄따구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2살 때. 한문을 보고. 그 똑똑해서 안 똑똑했어? 요즘 말로 하면 영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음양 공부하는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똑똑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아버지하고도 적이 되면 못 살고 힘이 약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입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이유로 똑똑한 자식이 좋아야 되는데 죽였겠어요? 그 음양 공부하면 역사는 쉬워. 왜가 쉽단 말이야. 우리는 학교 다니는데 역사 선생님이 왜 잘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나? 외우라지 그냥. 영조 정도 사이 짠! 외우라.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르기도 몰랐던 것 같아. 그 선생님이 그런 것도 안 가르쳤을 것 같아. 왜 죽였을까? 이 사람은. 응? 심리학해서 영조 시대의 이 양반은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심리학하지 않았어요. 가출. 이게 이제 이 뭐냐면 사실 몰라도 돼. 출신이 문제다. 출신이. 네. 이 양반의 엄마가 네. 아버지 때에 많은 왕비 중에 제일 마지막 말 다니면서도 그 태생 자체가 무술이의 아들을 태어났단 말이야. 왕은 왕이지. 임금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요번에 이제 이 무술이가 그럼 진짜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 우리가 무술이를 하면은 이게 그 공주나 왕비와 반대되는 나인, 천민으로 하는데 그러한 궁중의 나인의 시다바리를 무술이라 그래.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궁왕에서도 잘 나가는 여인 내에 쫄따구가 아니고 잘 나가는 여인의 쫄따구에 쫄따구라. 네. 그 빨래도 왕비 반주를 빨아본다는 이런 건 없고 거기서도 한임의 천년
여불대기 낑긴 이런 것들에 사르마다하고 빤주하고 이런 걸 빤단 말이에요. 사르마다 빤주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양반은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놓고도 죽을 때까지 핍박받습니다. 같은 무수리끼리도 한 번씩 째려보면서 전혀 저기 복이 많아가 성은을 입어가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자기 위에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영조가 왕위에 올라가는 과정이 이러한 무수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눈치밥, 코치밥 먹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당론에 의해서 노론, 소론의 관계에 의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영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출신 배경부터가. 그래서 정책을 펴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그 세상에는 인연법, 인가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게 이 아버지가 영조가 이 똑똑한 아들을 놓고 무수리한테서 일찍 떼냅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3살 때 떼놓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 제일 필요한 게 아무리 총명해도 엄마의 젖이죠. 사랑이죠. 애정이죠. 여기서 떨어져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받는 하는 파들이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나빠는가 봐. 일부러 그랬던 따면 이런 사도제자를 죽음으로 몰 리가 없고 이 인연의 끄트머리에 이연된 데에 가서 여기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특한 사도제자가 어릴 때부터 반대파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출신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없이 이때 당시에 이 첩사이들, 이 왕의 후궁이라 하지 첩이라면 안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지난해는 다 똑같은 단어지 뭐. 우리 이시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때 제일 많이 지가. 이 무수히 많은 첩들이 이 사도세자의 잘못된 점을 간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3살인가 이 정도 돼서 사도세자가 다 커서 28인가 하여튼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 커서 두지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를 수시한 게 아니고. 그래요? 이거 기억력이 좋으시네. 역사 공부도 많이 하시네. 27, 오케이. 그래도 내가 그 중간에 들어갔다. 약간 23, 28. 걔도 틀리면 돼요. 훌륭해. 근데, 이럴 때에 이 양반이, 이미 역사 얘기 나쁘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함부로 원행하지 마라. 내 운이 불리할 때는 여행도 함부로 댕기지 마라. 그 뭐가 없었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어. 여기서 이제 이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원행을 하는데 서울에서부터 어디를 가서 한 3개월을 갔다 있다 오냐면 이 변방으로 갑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역사적으로 위에서부터 북방에 침입이 많으니까 세금이 거두어져도 왕 일도 안 보내고 서울로 자체적으로 거기서 군비를 조달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만약 혁명을 일으킨다면 여기가 굉장히 힘이 센 데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겠죠.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평소에 좋아했던 세력이 여기 있어. 여기 3개월을 갔다 왔단 말이야. 이 뒤지기 전에.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혁명을 한다. 아까 말하는 당론에 의해서 아버지 당, 아들 당 나눠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에 피해 나갈 수 없는 10가지 항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선생님 간여지동이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째 사람같이 살면 돼. 간여지동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요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닌 걸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에서 월이나 시가 어떠냐 사주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냐 해서 이 모양이 간여지동이다 이 모양이 간여지동일 때의 좋은 점과 좋은 점이 곧 단점이 돼, 안 돼? 장점이 없으면 단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억수로 잘한다. 장점이죠. 네. 근데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말할 기회를 잃는다. 그러면 단점이라. 내 아는 친구가 억수로 잘났다. 그년 때문에 내가 같이 모이면 나도 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바보인데 더 똑똑한 바보 때문에 내가 저 옆에서는 내가 바보로서는 크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항상 장점과 단점은 같이 존재하더라. 간여지동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응?
그 사주 전체를 놓고 그럴 경우에 기운을 설기시켜줌이 좋다든지 자기 고집을 좀 꺾는 연습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룰 만한 틀이 된다든지 부부지간의 모양새는 어떻게 갖춰야 된다든지 그걸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해야지 그냥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부부운이 안 좋다 좋다 이런 거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렇게 무기토에서는 간여지동을 측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의 특성이 좀 약하다. 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신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있거나 그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오히려 간여지동 형태보다 때로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점에서는 사주에 사가 있는데 유대운이 와버리거나 사축이 있는데 유대운이 와버리거나 이래가지고 이놈이 꽉 묶여서 금으로 변한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세운에서 올 수 있죠. 흘러가는 세운에서 대운에서 이럴 때는 간여지동보다 더 강력한 그 시기의 기운이 들어오니 어느 날 갑자기 말 잣들던 마누라가 내하고 동격으로 손을 내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시발만 네가 뭐 해준 게 뭐 있노 이럴 수도 있고 레벨을 같이 해가 어느 날 같이 놀자. 여러분들 주위에 어머님들 많이 보시죠? 네, 어머님들 친정어머니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살 때하고 지금 친정엄마하고 목소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버지하고 거의 맞먹거나 우세하죠? 네. 엄마가 이겨요. 그렇지. 세월에 의한 간여지동이라고. 세월이 간여지동을 또 만들어가. 꼭 사주만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 이제 여기 오늘 우리 공부할 거는 사주풀이의 순서, 그 다음에 개별적 사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통변의 도구들.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주풀이를 하는 데서 여러분, 방법을 일단 자기만의 룰을 가지라 했죠. 사주를 풀 때 뭘 첫마디로 던질 건가는 개인마다 특성이 달라. 그래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린 사람도 있어. 옛날 어른들은 그런 통변을 많이 썼습니다. 춘 3월에 화창한 춘 3월에 꽃으로 태어나 그 꽃향기가 만방에 퍼지고 있으니 그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거며 옥토의 그늘진 옥토의 영향과 따뜻한 햇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단지 한 점 아깝다면은 목을 축일 물이 부족하구나. 이제 봄에 끝자락에 진월 또는 4월 또는 묘월에 뭐 가불목으로 태어나서 꽃이 만발에 있는데 태양도 많고 다 좋은데 수기가 없을 경우에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고 세분화돼서 이 대운에는 이렇고 이 세운에는 이렇다 표현했단 말이야. 또는 뭐 가을에 무엇이면은 가을에 1년의 농사를 마친 가을에 잘 연걸어 있는 열매 하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한겨울에 살아있을 때의 자기 완연한 영광을 다 누리고 사목으로서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큰 제목으로 쓸 것인가 또는 태양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들어가는 통변도 있습니다. 통변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주력해서 쓰시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개별적 사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통변의 도구라는 것은 요즘은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엄마 자식 그 동네 다 가서 물어보죠. 네. 뭐 어려운 영어편지 하나 와도 중학교만 졸업한 집에 있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잖아. 영어편지 오면. 근데 요즘은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댕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구를 시간 많게 날같이 하루에 한 2명 보듯이 못해. 그럼 이 통변의 도구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누구에 따라 달라질까? 내 기분에 따라 달라? 상대방에 따라 달라? 상대방. 상대방에 따라 다른 통변수를 여러분이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탁 앉았을 때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면 돼.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만 흉내내냐 하면 야 도가 어딨냐 이라니까 달을 탁 가리켜 손가락 잘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손님이 오면 몇 마디 말을 시키죠. 예를 들어 제 케이스로 이야기하면. 바깥에서 선생님한테 접수하면서 이야기 때부터 발자국 들어와서 오줌누를 먼저 가는가, 여기서 뭐 웃으면서 내를 찾든지 뭐 울면서 찾든지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어떤가. 차를 한 잔 권하는 것은 손님이라서 권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그때 표가 다 나버립니다. 아, 내가 이 경우 이분한테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침을 찾는 게 침통을 딱 열어놓고 대침을 꼽을 것인가, 새침을 꼽을 것인가. 뭐 인침은 안 꼽습니다. 인침이라는데 응도 안 데를 보십니까 그래. 하여튼 침의 종류를 무엇으로 쓸 건가를 그 짧은 시간에 파악해내야 된다. 근데 거기서 혹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써야 될 도구를 잘못 꺼내면 굉장히 그다음부터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그날 내가 어떤 날 아주 뭐 좀 그 전날에 무리한 학구열에 의해서 이 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그리스도 예주님을 열심히 내가 찾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좀 혼란할 때 손님을 받았다. 근데 모양이 막 억수로 막 여자가 막 기티가 난다. 그냥 막 눈도 어름어름한 상태에서 봐서 와 분위기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파악이 잘못된 거지. 정보 분석이 잘못돼가 칼을 이제 다른 걸 딱 꺼냈는데 찔러도 안 죽는 칼이다 잘못하면. 좀 유식하게 말해줘야 좋아하겠다. 분위기를 떼어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네. 아니 이 반응을 하면 기브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기는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네. 돌아올 때 상대방을 보이게 돼 있는데 거울이라 완전 거울. 내가 사면이 거울이면 누구라도 어디 간다? 정신병원 간다 했잖아요. 손님 상담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거기 그대로 내한테 그냥 다 들어와 걸로 갔다가 그 상대방은 석고같이 가만히 있어. 이러면 칼을 잘못 쓴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러분 발표를 하고 나서 재밌는 게 장동건하고 이게 또 뭐 강구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고소영은 이 이제 나와 있는 정보의 한계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다분히 좀 만들어진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이거는 역술인들이 보면 대반표가 나. 우리가 이거 다음 시간에 재미로 이것도 좀 보고 또 수업 예제로 해놓은 3개의 샘플은 형제간입니다. 이 자매간도 있고 그러니까 오빠 둘의 여동생 한 명인데 383336 근데 요 사주의 어떤 특성, 직업적인 특성, 결혼 후의 특성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발표를 먼저 듣고 요 수업을 하면서 요 5가지 샘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풀이의 도구를 뭐를 쓰는가. 그 다음에 5명이 각자 다른 상태로 왔다고 치고 어떻게 선생은 이 표현을 접근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